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7일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니아에이드, 캐리소프트. 일단 시장이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왔습니다. 제가 월초에 분석했던 것과는 달리 시장이 많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기는 했는데 차트를 보고 나니까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의 차트고요. 이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 건데, 나스닥이 결국에는 11,285포인트 여기 라인을 이제 깨면서 5일선을 지금 완벽하게 깨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밑에 있는 기준선인 1,900포인트 정도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고요. 어쩌면 여기 이쪽에 만들어놨던 갭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흐름으로만 보게 되면 막 엄청나게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지금 지루하게 이런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만약에 깬다 그러면 다시 전저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어떤 형식으로 될런지. 게다가 12월 8일은 또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그 날까지 일단 긴장을 좀 늦추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콜옵션을 좀 사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샀거든요. 평소보다 좀 많이 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단기 반등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요 박스권 안에서 있는 거는 뭐 분명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 라인은 1,966포인트, 그 다음에 상단은 11,492포인트인데, 요 안에 있는 구간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지수 콜옵션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요한 라인인 2,401포인트를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깨면서 요런 식의 5일선 쌍봉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이제 21선 깨지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61선 정도까지 충분히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은 21선을 깼고, 그러면 21선을 다시 돌려내기 위해서는 21선이 앞으로 요렇게 돼서 요런 식으로 우하형 하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서 5일선이 요런 식으로 쌍바닥이 나오고, 여기를 이제 요 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에 5일선이 타고 올라가서 요렇게 가져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구간이 최소 한 달입니다. 이 구간에 최소 한 달이니까 벌써 이렇게 한 달 된다 그러면 지금 12월이 그냥 지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 막판에 월 말에 어느 정도 선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락 목표치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2,501포인트를 상단으로 하고 2,401포인트니까 약 100포인트 정도가 앞으로 떨어진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2,301포인트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라인입니다. 2,301포인트. 그러면 2,300포인트 자리에 뭐가 지나가고 있는 거 보면은 요런 식의 요 양봉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었던 양봉이 지나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2,342포인트에서 2,296포인트, 여기 언저리 정도까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지나고 있는 61선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본다면, 이게 내일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요 이제 연두색이 볼린저 밴드 하단인데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요런 식으로, 혹은 요런 식으로 살짝 들어줄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속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속락해서 뭐 2,300포인트 언저리 정도까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밑급등으로 나온 2022년 12월 6일 증시요약 6번 특징 상한가 급등 종목에 보게 되면은, 원래 이 종목들이 대부분 9% 이상의 종목들로 채워지는데, 오늘은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6.74%짜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봉으로 쓸 수 있는 봉은 제 기준으로는 9%로 잡고 있기 때문에 9% 미만 종목들은 일단 빼기로 하고요.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AMG 엔터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했고요. 예,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진 거고 뭐 오늘 거래대금이 한 1,800억 가까이 터졌는데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일단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좀 조정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침에 첫 봉, 5번봉의 첫 봉은 무시하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많이 터졌던 라인을 보게 되면 이때 한 200억 가까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렇게 박스권을 지금 형성한 모양이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장 막판에 약 한 120억 정도 써가지고 들어 올렸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급이 쏠렸다 요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00원 정도를 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 그렇게 19,900원 정도 라인 정도까지 매수가 가능하고 1,900원이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은 저도 잘 모르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물론 뭐 단기적으로 분봉만 보고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가서 뭐 노시다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안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니아입니다. 위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425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675원 정도까지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제 기역자 패턴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큰 어떤 박스권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크게 떨어졌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2,425원 혹은 2,675원 정도까지 간다. 요거 11월 달에 종목들 보면서 확인했던 부분인 건데 꼭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근데 뭐 종목도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얘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상한가를 이제 바로 말아버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얘가 가야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위니아 에이드가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매매하기는 얘보다는 위니아 에이드가 그나마 조금 괜찮기 때문에 얘도 이제 신규 종목이고요. 보시면 애플페이 내년 출시 기대감으로 올랐거든요.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 운영 중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같이 올라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분봉에 그래도 약간 흐름을 좀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8,250원이 오늘 이제 종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7,710원, 7,630원짜리. 그다음에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졌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거의 한 53억 정도 터졌는데요. 53억 터진 봉에 저점 시초 그다음에 종가를 보면은 요게 요 언저리 정도 라인에서 좀 주가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7,380원 정도까지 매수하고 뭐 7,030원 조금 뭐 나는 여유롭게 보겠다 그러면 6,750원 정도까지 매수를 한다면 결국 이 오늘 나왔던 봉 위 아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분명히 좀 수익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일봉으로만 봤을 때는 7,320원 뭐 요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바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시간 외에서 지금 좀 떨어진 흐름이거든요. 한 0.6%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내일 아침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또 지금 현재로서 나스닥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달리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좀 해주다가 기역자 패턴으로 얘도 이제 여기 박스권이죠. 여기 박스권인 9,120원 그다음 1,100원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캐리소프트인데요. 캐리소프트는 오늘 중국 방역 완화 방침 속에 3D 애니메이션 캐리와 슈퍼콜라 중국 개봉 기대감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11월 25일, 그 다음에 11월 23일 요럴 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23일, 25일 이렇게 나오고는 이제 급등하고 보시면 급등하고 내려오면서 요 기준선 라인이거든요. 이 빨간 선이 기준선 라인인데요. 기준선 라인 정도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간 흐름입니다.
여기 라인을 정확하게 잡아내기는 조금 기술적으로는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뭐 이렇게 좀 씌워주거나 도치 형태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준 건 아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N자 패턴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여기 라인이랑 여기 이제 개파락했던 자리 정도 일단 9,460원이기 때문에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찍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9,980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는 한데 조금 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갈 거면 내일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살짝 눌러주고 뿅 하고 가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5분봉으로 봤을 때 종가가 9,460원 이 자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이제 많이 올랐던 거죠. 거래대금 많이 터졌던 라인을 본다 그러면 뭐 요런 라인이네요. 9시 건 이제 빼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많이 터졌던 라인이 이 라인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여기 8,610원, 8,410원을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별로 안 좋은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중간에 올랐다가 쉬다가 이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선, 5분봉이 20선을 꺾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8,870원, 뭐 8,610원, 8,410원 정도를 보고 이제 좀 매매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 물론 여기 저점 라인 구간,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 이제 올려버린 거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죠? 신뢰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동시호가에는 뭐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9,190원, 뭐 8,870원, 8,610원, 8,410원 뭐 요런 라인 정도 보면 되겠고 일단 손절은 여길 잡아야 되는데요. 얘가 이제 아침에 갭을 많이 떴거든요. 5% 이상 갭을 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종목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분봉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원이 이제 나왔는데요. 요거 이제 북마크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소프트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페이코에서 서명키가 유출됐다는 소식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보안 관련주 쪽으로 이제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여기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장대 항복이 나오고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제가 그럼 이 종목들 중에서 두 종목, 세 종목만 뽑는 이유는 그냥 얘가 조금 더 뭐 차트적으로 좀 이쁘니까 내는 거지 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하시든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종가죠. 여기가 종가고요. 그 다음에 장 막판에 흘러내렸던 부분이 11,100원이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많이 터졌던 부분이 이나일인데 이나일의 종가, 시가, 저가, 그 다음에 중간가 요렇게 요즘은 요거 그 거래대금 많이 나왔던 봉과 그 전봉을 좀 기준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00원 정도까지 매수하고 만약에 거기를 이제 그 안에 뭐 떨어진다 그러면 9,585원, 9,580원 뭐 요런 자리가 이제 손절 가격이 되겠네요. 일봉으로만 보면. 그래서 분봉하고 일봉을 이제 보시면서 매도 자리를 좀 찾아보는 거 어떻겠느냐. 결국엔 여기 박스권, 여기 언저리까지도 장 막판에 흘러내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조금 더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00원이라는 또 라운드 피겨 가격이 있어서 일단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여기 이제 두 번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241선 정도까지 좀 튀어주거나 혹은 목표 수익률에서 좀 그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으로도 뭐 대응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일재즈는 이제 그래핀 관련주인데요. 뭐 특별한 흐름은 없습니다. 뭐 고점 돌파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흐름도 아니기는 한데 뭐 이렇게 굳이 뭐 뭔가를 뭐 찾아본다면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요 라인을 이제 지켜준 흐름인 거다라는 좋겠는데 얘가 이제 만약에 다음날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다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초가가 이제 좀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시초가를 2,920원 정도 위에서 만약에 시작해 준다. 혹은 여기 언저리에서 시작해갖고 바로 돌파한다 그러면 조금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선호하거나 제가 뭐 잘하는 게 없기는 하지만 그런 흐름은 아니어서 뭐
대응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살펴보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3,320원 정도 혹은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요런 라인 정도 되겠네요. 3,255원 정도까지는 일단 241선 한번 들이쳐 볼 것 같아요. 예, 거기 정도까지 한번 들이쳐 볼 것 같은데 그래핀 종목들이 사실은 되게 각광받는 어떤 기술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로서 뭐 수익이 나거나 뭐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 기술입니다. 나무 기술 같은 경우도 그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윗꼬리가 조금 길어가지고 빼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쪽 물량을 좀 잡아먹는 그리고 원래 나무 기술이란 종목이 이렇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거 순식간에 쳐서 물려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어서 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날 아마 나왔던 거, 레드햇 로키드 마틴 군사 임무용 AI 개발 소식과 레드햇과 칵테일 클라우드 오픈 시프트 출시 뭐 그거 관련돼서 이제 올랐는데 지금 오늘 오른 종목들 대부분 보면 애플페이랑 관련된 종목들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런지 현대카드랑 같이 제휴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가맹점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성공 여부와는 다르게 그냥 테마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었던 부분 분봉이 뭐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죠. 여기 라인이거든요. 결국에는 가장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기 직전에 나왔던 이 봉 여기가 아마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올라간다 그러면 이 분봉의 여기 라인을 이제 돌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2,370원하고 여기 2,490원 여기 라인을 이제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결국에는 5분봉에 60을 눌렀다 가겠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좀 옆으로 실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같은 경우 대단한 종목인 거예요. 프로지스토레크 테롤 프로지스테롤 이라크 FDA 건기식 제품 등록인데 이게 이라크까지 가서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분명히 누군가가 좀 많이 좀 건드리는 종목인 것 같아요. 1조 5천억 종목이고 제 기억으로 따르면 우리 동네에 어딘가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 허접한 건물에서 이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그 보고 있는 어떤 패턴에도 이제 속하지는 않고 그런 종목에서 일단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NGG, 저스템, 뭐 SCM 생명과 K사인, 그다음에 SCI 평가정보, 이마트, 제주은행,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9% 이상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빼도록 하고요. 어제 이제 봤던 종목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59,700원 정도 이제 본다고 손절가를 그 정도로 잡았는데요. 일단은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졌던 구간이었던 요 12월 5일 날짜, 12월 5일이죠. 11시 5분봉에 이제 그 전봉인을 기준으로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여기 결국에는 62,300원, 뭐 68,000원 요 자리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뒤로는 이제 쭉 올라왔던 패턴이기 때문에 68,000원을 만약에 종가로 깨면 조금 어려운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하고요. 손절은 59,700원 잡고 좀 대응해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FR택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요 기준선으로 잡는 게 맞지 않겠느냐. 기준선은 3,367원인데요. 지금 1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얘 같은 경우도 가장 거래대금 많이 터졌던 구간이 양봉으로서는 이봉이거든요. 그리고 이봉이 또 16%짜리 봉입니다. 5분 동안에 16%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이제 저가 라인이 여기인데 3,310원짜리인데요. 그 자리를 또 지지하고 있는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좀 반등 좀 해주고 죽더라도 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원칙대로라면은 손절이 나갔어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흐름은 뭐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고요. 뭐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지케어텍,
12월 2일 날 드렸던 종목인데 얘도 이제 시초가를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여기 밑에 기준선 라인을 이제 지지를 했죠. 그러니까 기준선 라인 하고 오늘 6%가 올랐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얘도 원칙대로라면은 어제 날짜에 이제 손절이 나간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얘도 거래대 양봉으로 거래대금 많이 터졌던 구간이 요 구간이거든요. 3시 정도에 있었던 약 16억 정도 터졌던 이 구간인데,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뭐 1시 25분에 터졌던 봉인데, 여기 이 봉이 기준봉이 또 분봉상으로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중간값, 여기 밑에 가격을 우리가 이제 보고 대응을 한다면, 전날에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서 이제 매수가 됐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그 쭉 내려와서 여기 또 본전 정도에 왔고, 지금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25,000원을 깨지 않으면 좀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또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도 뭐 나쁜 흐름이죠. 일단은 얘도 개파락으로 시작했고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이날은. 그래서 이제 다 떨어졌는데 또 오늘도 많이 떨어진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되고 있는지 이제 계속 이제 추적하고 파악하고 보면서 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은 뭐 나쁘죠. 나쁘기는 한데 아직 여기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을 깨지 않았고, 개파락했다 그러면 기준선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직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 정도까지 또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한입니다. 서한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쳤죠. 상한가를 치고 지금 하나, 둘, 3일째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양음양 패턴이 지금 안 나온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지켜보고 있는 흐름이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또 힘들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에게는 이제 시간 손절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 손절을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장대 양봉투가 하나, 둘, 3, 4일째 되면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 ENG입니다.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개파락하면서 손절가를 깼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손절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BT입니다. MBT 같은 경우도 오늘 손절이 나가는 게 맞고요. 타코미디어는 요날 나와서 이제 바로 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MBT, 그 다음에 타코미디어, 하이즈항공. 하이즈항공은 오늘 많이 갔다 왔네요. 어제 손절 가격을 3,320원에 정확하게 찍고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손절은 아니었고요, 원칙상. 그리고 오늘 14%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기회가 있는 건 확실하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 잡는 게 조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지능기업 같은 경우도 오늘 9%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신원종합개발, 요거는 이제 손절인 거죠. 이것도 손절인 거고, 청담글로벌, 청담글로벌은 뭐 잘 가던 종목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대성하이텍입니다. 대성하이텍은 어제 날짜, 오늘 정도면 이제 오늘까지 만약 가지고 있었으면 시간 손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SAT는 전날에 이제 많이 갔다 왔고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손절에 걸린 부분인 거고, 포스코 ICT는 오늘 가격 손절 나왔네요. 포스코 ICT는. 근데 이날 이제 많이 3.4% 가까이 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고민인 거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너무 높은 구간에서 나온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부건설, 얘는 바로 이제 얘는 이제 상관이 없는 종목이네요. 요날 11월 30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다음날 또 상한가 갔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은 안 좋은 흐름이죠. 여기 지금 쌍봉을 지금 확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반등한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소 한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은
21선 조종으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고 한 달 또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찌담 K였습니다.